네, 반갑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해보도록 할게요.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는 제주반도체 아주 뜨겁습니다. 자, 이 종목 알아보고요. 남선알미늄, 요것도 아주 뜨거운 종목으로 나오고 있죠. 요것도 알아보고요. 뉴스테마 특징 종목으로는 이제 NC소프트, 걱정 거래가 좀 큰 종목군들이네요. 대상홀딩스 우선주 마찬가지죠. 자, 인기검색 상위 종목으로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가 채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총 6종목 알아볼 건데요.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알아볼 게 제주반도체죠. 제주반도체. 자, 이게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뭐 시간에서는 조금 애매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죠. 자, 이게 왜 올랐느냐? 이 AMD 때문이죠. AMD가 이제 인공지능 AI용 반도체를 출시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강세를 좀 보였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제주 반도체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식의 얘기는 일단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온 디바이스인가요? 이쪽에서의 어떤 그 단기적 실적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식인데 물론 이제 실적이 증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나올 수 있겠죠.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근데 이 AMD의 이 새로운 AI 칩 여기에서 수혜를 입는 기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 HBM을 여기다도 납품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AMD에서 새로운 AI 칩을 만들 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서 이제 물건을 공수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뭐 어쨌건 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통신장비, 사물인터넷 등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일종인 멀티칩 패키지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어떤 그 수요, 기대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추세 전환도 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그 기법 같은 게 하나 나오죠. 추세가 이렇게 하락 전환에서 급하게 튀어오르죠. 거래량과 함께 매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지지선대에서 다시 나가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요 포인트가 정말 기가 막힌 매수 포인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진행이 됐고요. 그게 이제 5,000원이 안 되던 가격 4,500원대인데 벌써 10,000원이 넘어가면서 10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죠. 오늘 정도면은 차익 실현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뭐 마지막까지 뉴스를 땡겨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긴 한데요.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AI 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긴 어떤 그 터널 같은 구간을 지나가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난 더 볼란다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급도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봐야 되겠다 이 생각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자,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한다. 근데 5일선까지도 갭 상황이 상당히 큽니다. 월요일날 주가가 좀 내린다고 하더라도요 5일선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000원대 밑에도 잘 안 나갈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면은 일단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정도 시점에서는 매도가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만 일단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홀딩 하고 나서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간다?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 가지시면 되겠고요. 뭐 단기로 한번 접근해 볼까, 지금이라도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늦었죠. 이런 데서는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진행하실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홀딩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5일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남선알미늄 보도록 할게요. 남선알미늄은 일단은
우선주가 네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죠. 네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남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네 12% 정도 올라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정치 테마주입니다. 새롭게 튀어나오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테마주에 이어서 그쪽은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낙연 네 전 국무총리 테마주 요게 더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요거가 지금 또 나오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들은요, 기업 가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뭐랄까, 경계를 좀 해주긴 해야 됩니다. 요거, 남선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이 3천억 정도 되니까 크게 건드리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남선알루미늄 우선주 같은 경우는, 네, 벌써부터 시끌시끌하니 막 잡아서 움직이는 모습이잖아요. 시가총액이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100억도 안 되든가 한 7, 80억 정도 되던 걸 이제 잡아갖고 올린 건데 요즘에 우선주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이유는 테마와 같이 연결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급등한 것도 있지만 급락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테마주 특히 정치 테마는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는 동안은 뭐 보유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언급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자리는 일단은 저항대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형태. 다 물렸던 사람들이 팔아먹는 그런 위치까지 왔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상승한다거나 뭐 갭 상승 막 상한가 뭐 치고 넘어가면 뭐 그냥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시라면 네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월급 종목이었어요. 2018년도. 네 그래서 이게 1,200원 매수해 가지고요. 7,90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때도 많이 이때도 아마 그 테마에 한번 엮여가지고 움직였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래서, 그때도 한번 그렇게 올라갔었고요. 지금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요거는 이제 원금은 다 찾았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아직은 100%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공짜 종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글쎄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낼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면 지난번에는 대선이었지만, 이번에는 총선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지난번도 대선은 아니었던 건 2018년도니까 지금 보면은 대선이 대선 관련한 부분은 있을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쪽이 좀 더 컸어요. 좀 더 컸고 지금은 조금 애매한 그런 구간이다라 보셔야 되니까 물론 뭐 이제 뭐 새로운 어떤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남선 알루미늄 우선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는데 막 밀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수 있죠. 시총이 작은 상태에서는 그냥 뭐 생각 없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 우선주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 매수 따라가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매수 들어가시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변동성 잡힐 때 그냥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기업 가치와는 관계없는 상승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NC소프트 볼게요. 한숨 나오는 종목이죠. 게임주 중에서도 이게 대장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100만원 넘어갔던 그 부분이, 다른 건 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주가 하락으로만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뭐, 이게 유상증자를 크게 때려가지고 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유상증자도 없었죠. 이거 한번 볼까요? 유상증자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유증도 제가 보기엔 알기로는 없었는데, 유상증자도 없었고, 유상증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실망감, 그런 거. 이게 리니지 사태에서 벌어진 부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신작 발표가 있어요. 뭐 TS인가 TL인가가 뭐 발표가 됐는데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중세 칼잡이들이 또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그 중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칼을 휘두르는 그런 형태의 게임을 계속 비슷한 것만 계속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똑같은 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약간의 좀 세신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근데 리니지 틀에서 너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리니지 2, 리니지 M 뭐 등등등 하고 이번에 나온 신작까지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물론 예전에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국내 게임 시장에 아주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게임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많이들 등을 돌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신작은 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혹평이 나오고 관심이 식게 되면은 주가는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아래쪽에서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올라오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네, 올라오지 못하면 안 되고요. 주가가 만약에 25만원대 이상 회복하지 못한다면 요거는 더 빠져서 요 저점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규 매수는 들어가지 않으실 테니까요. 매수 의견은 가져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주가가 더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매도 의견으로 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뭐 지지선 역할은 충분히 여기서 지금 해줄 만한 위치는 있거든요. 22만원대. 그래서 더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되면서도 워낙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조금 부담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10월 달부터 좀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냥 무로 돌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좀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어쨌든 신규 매수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 25만원 넘지 못하면 저로서는 매도 의견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홀딩스 우선주죠. 네. 이거는 우선주를 봐야 돼요. 네. 우선주를 봐야 되는데, 요거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것도 정치 테마잖아요. 네. 갈비, 갈비인데, 처음에는 이제 뭐 대상 쪽 갈비를 먹었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러저러해서 뭐 친구의 여자친구?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정치 테마로 이 정도 올라왔으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요, 5배, 6배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네. 6, 7에 42, 7, 7에 49. 어우, 7,000원부터 올라갔으니까 7배 정도 올라간 거네요. 그럼 470억을 6 나누면은 70억 정도밖에 안 하던 거였잖아요. 그럼 70억밖에 안 하던 기업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 딱지가 붙었는데 가장 높은 등급의 빨간 딱지입니다. 위험이죠, 위험. 거래 정지 기간도 2번이나 있었고요. 그래서 위험이 붙었습니다. 위험이 붙으면 이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일 당장 월요일부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만하시고 차익 실현 들어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대상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거는 그래도 시중이 크니까 변동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빨간 딱지도 붙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접근들 하지 마시고요.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거, 차익 실현 이제는 들어가세요. 그렇게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 BM하고는 좀 다르게 좀 걱정스러운 종목이죠. 자, 지금 지지선은 60만원 정도 있습니다. 60만원. 이게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요,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지난 4월달, 5월달까지 걸쳐가지고 형성됐었던 이 지지라인이 무너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무너지겠지만 받아주는 위치가 없어요. 받아줄 위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한 번 정도 살짝 받을 수 있는 구간이 45만원 정도, 그다음부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밑에가 텅텅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답니다. 최소한으로다가 보더라도 일단은 60만원이 깨지더라도 여기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55만원. 55만원 이상에서는 무조건 주가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이탈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에코프로가 당분간은 주가 하락을 계속해서 보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안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면 이제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뭐 등등등 주가 흐름들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양극재 가격의 인하라든지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들어가서 안 나오죠.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방어해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공매도 잔고가 많잖아요. 공매도 잔고가 많은 건 걔네들도 어차피 차익 실현을 해줘야 돼요. 차익 실현 해주려면 매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매수가 들어와서 빌린 것을 갚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방어가 되겠죠. 거기다 개인들 움직임이 붙어주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주가가 급락을 하는 상황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저 아래쪽까지 처박혔다. 그러면 차익 실현이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처분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움직이게 된다라면
주가가 크게 한 방에 막 떨어지거나 대단한 악재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크게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게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슬금슬금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지선 역할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55만원 꼭 기억하시고요. 55만원보다 60만원이 깨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60만원 깨지면 55만원 간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매물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이제는 위쪽에 산 사람들은 지금 많이 털렸어요. 60만원까지 빠졌을 때 반대 매매를 통해서 많이 털렸는데 지금 여기 60만원대 55만원대 매수하신 요 매물대에 있는 분들은 아직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굳건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2차 전지는 더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깨져서 뭔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 이상은 물량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다만 저게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 중간 단계에 있는 매물대까지 무너졌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천천히 가지만 만약에 저기가 깨지고 내려가서 정말 최종 보류까지 무너지게 된다면 주가가 급락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체크하시고요. 대신에 아직 시장에서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어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쉽게 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밑에서 또 받아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청산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자 한다면 매도할 기회가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차전지 쪽에는 매수 의견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권장하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지선만 잘 체크하고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볼게요. 포스코홀딩스는 약간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2차전지가 원래 아닌데 근데 갑자기 2차전지 새로운 대장주로 거듭나면서 주가가 상승해버렸죠. 그래서 오버슈팅도 그동안 했고요. 그래서 이 오버슈팅 덕분에 제가 또 여기 59만원대에 매수를 잘 하지 않았겠습니까? 100% 먹고 팔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고맙습니다. 고맙긴 한데 리튬 쪽이죠. 리튬 가격이 인하되는 부분들은 좀 부담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원래 철광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서서히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리튬이 어느 정도의 그 매출 비중을 차지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그런 포인트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봤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들은 뭐 테마성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버슈팅한 부분 그 다음에 언더슈팅까지 들어왔죠. 그러니까 추세선에 대해서 올라갔던 것이 밑으로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려다가 실패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55만원대까지 확보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면 주가가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밀리게 됐을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지라인대가 지금 4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40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제 생각에는 당분간 올라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매도 의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위쪽에서는 그냥 홀딩하시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평선대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골든크로스를 압박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시점이라면은 뭐 크게 부담감 가지지 않고요. 조금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당장 매도 의견 보실 필요 없겠습니다. 다만 매수 의견도 지금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뭐 나는 2차전지를 안 볼래요 라고 하시더라도 당장 매수하기 좀 어렵고요. 50만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들은 뭐 단기적 접근이든 아니면 소량 매수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지선 여기 40만원입니다. 별표 쳐놓고요. 40만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보유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제주반도체, 남선알미늄, NC소프트, 대상홀딩스, 우선주,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까지 말씀드렸고요. 뭐 딱히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